안녕하세요, 여러분. 실해석학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 2절 포인트 와이스 앤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그리고 7장 1절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거기서는 우리가 다루었던 그 수열은 혹은 급수는 무엇이냐면 실수의 값을 갖는 그런 수열, 그리고 급수의 수렴과 발산,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수열들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 7장 2절부터 7장 4절까지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 함수들의 수열의 수렴과 발산, 그리고 그에 따른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함수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함수들의 수열을 함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열을 생각을 해보면은 함수들의 수열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나의 각 점을 고정을 하면은 이 함수들의 수열은 어떤 실수의 수열, 그 함수의 값을 갖는 실수들의 수열로 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점을 보면은 우리가 이 함수들의 수열을 각 점을 고정을 함으로써 실수들의 수열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이 함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다루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근데 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와이스 컨버전스랑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연속에서 컨티뉴어스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보통 이제 이 컨티뉴어스라는 것도 입실론과 델타를 이용해서 그 연속을 정의를 하는데, 어, 입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델타 값이 x에 디펜드를 해서, 그러니까 각 점마다 다르게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냥 컨티뉴어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유니폼 컨티뉴어스는 그 델타 값이 점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나타났을 때 유니폼 컨티뉴어스라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이 포인트 와이스 앤 유니폼 컨버전스에서도 그 수렴이 각각의 점별로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포인트 와이스 컨버전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동시에 수렴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얘기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포인트 와이스 컨버전스와 유니폼 컨버전스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어떻게 성질을 갖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정의 7.3. 포인트 와이스 컨버전스. 자, 그래서 먼저 the sequence of functions Sn x, 이게 converges pointwise to the function Sx on the interval I if for each x0 in I the limit of Sn x0 is equal to Sx0.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열 Snx가 Sx라는 함수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한다. 그리고 인터벌 i 위에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한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인터벌 i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점에서 이 snx0, 즉 이것은 이제 함수열에다가 x0를 넣기 때문에 그냥 수열이 되겠죠. 실수의 값에 갖는 수열이 되고, 이 수열의 극한이 각각의 점에서 존재를 해서 그 값이 sx0 값이 된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포인트 와이스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converges pointwis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리미트 n이 무한 내려갈 때 snx0 equal sx0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리미트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쓰면은, 자,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snx가 converges pointwise to sx if for each x0 in I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각각의 i에 포함되는 x0에 대해서 자, 이 리미트 부분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given n이 입실론, 포지티브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natural number n이 존재를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리미트의 존재성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각각의 점에서의 리미트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시에 갈 필요 없이 이제 각각의 점에서 각자의 속도로 리미트가 존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n 값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입실론, 즉 입실론이 보통 우리가 입실론을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선택을 해줄수록 이 n 값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입실론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어떤 점에서 이 리미트 값을 살펴보느냐. 그래서 x0에도 위존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디펜던스가 중요해요. n이 어디에 디펜드를 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디펜던스가 입실론과 x0 둘 다 위존을 한다. 그리고 such that n x0 마이너스 sx0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whenever n이 캐피탈 n보다 클 때. 자, 그래서 이 기분 n이 자, 이 x0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그 x0를 여기다가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자, 그러면 snx0는 수열이 되고 sx0는 실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snx0와 sx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x0 equal sx0의 정의를 써보면 이미의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를 해서 snx0-sx0가 입실론보다 작다 whenever n이 캐피탈 n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펜던스의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실점.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요 n이 입실론에 위존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let snx를 x의 n승이라고 이제 넣어보죠. 여기서 n은 물론 1, 2, 3, 자 이런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함수가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자, 이렇게 정의된 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7.5 예제 7.5에서 살펴볼 건 뭐냐 하면은 show that 이 snx는 converges pointwise to the zero function. sx equal 0 on 0,1. 자, 이거를 보이래요. 자, 그러면 자, 어떤 방식으로 보이느냐?
각 점을 하나 고정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점에서 0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for pix, 그래서 우선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0과 1 사이에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에서 리미트를 보내봐요. snx0. 자, 리미트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snx0의 값은 우리가 정의에 의하면은 x0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0의 n승.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요 값은 자, x0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것의 n승을 취해서 리미트를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값은 x0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x는, 자, 이 sx라는 것은 x에다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0이 되는 제로 펑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쉽게 그 snx가 sx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한다는 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디펜던스, 이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그 n의 디펜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 x0가 0과 1 사이에 있는 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리고 이 양수 입실론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수 n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선택, n의 선택은 나중에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지만, 자, 먼저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경우에는 ln 입실론 분의 ln x0보다 이 캐피탈 n을 크게 잡아주면은 그러면 충분하대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충분한지 봅시다. 근데 우선 자, 이 x0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ln x0의 값은, 자, 요 값은 우리가 음수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since 이 x0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양변에 ln x0를 곱하면은 음수를 양변에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것은 입실론이 0보다 작은 1보다 작은 경우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양변에 ln x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요 값은 실질적으로 ln x0의 캐피털 n승과 같죠. 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ln 입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ln 펑션은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이니까 그 ln을 벗기더라도 그 부등호 방향을 보존을 하죠. 그래서 x0의 n승은 입실론보다 작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스몰 n이라는 게 캐피탈 N보다 크면, 자, 그러면 snx0 마이너스 sx0, 근데 이 sx0는 제로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실질적으로 snx0는 x0의 n승이고 마이너스 제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0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x0의 n승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x0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x0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이 스몰 n이 캐피탈 N보다 큰 값이죠. 그래서 x0가 0과 1보다 작으니까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x0의 캐피탈 N보다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 x0의 캐피탈 N은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고, 그러니까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이 캐피털 n을 ln 입실론 나누기 ln x0, 자, 이것보다 큰 값으로 선택을 해주면은,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n에 대해서 이 스몰 n이 캐피탈 n보다 크면은, 자, 이 두 값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입실론과 캐피털 n을 이용을 해서 그 리미트가 자, 이 snx0의 리미트가 sx0, 즉 제로 펑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n의 선택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입실론에도,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입실론에도 이존을 하지만, 자, 여기 입실론에도 이존을 하지만 이 n의 선택이 여기 있는 이 x0에도 위존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캐피탈 N의 선택이 입실론과 x0에 둘 다 위존하는 그런 예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리마크로 써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써보면은 in of example. 자, 첫 번째, the choice of n depends not only on 입실론, 즉 입실론에만 의존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on x0, 즉 포인트 x0에도 의존을 한다. 입실론과 x0 둘 다에 의존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n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n은 ln 입실론 나누기 ln x0보다 크도록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x0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인데, 만약에 이 x0를 거의 1에 가까운 값으로 선택을 하면, 자, 그러면 자, x0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도 거의 1에 가까운 값으로 선택을 하면, 그러면은 이 ln x0는 이 x0가 ln 1은 얼마죠?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ln x0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ln x 입실론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이 ln x0가 분모에 있으면은, 자, 이 값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될 거예요. 그쵸? 0분의 어떤 숫자 값은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 무한대. 자, 여기선 좀 조심해야 될 게, 물론 뭐 마이너스 무한대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경우에는 이 입실론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입실론을 1보다 크거나 같게 잡아주는 경우에는, 자, 이 x0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x0에 n승을 취하더라도 그 값은 결국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입실론을 1보다 크거나 같게 잡아주면은, 그냥 이 n은 어떻게 선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 snx0-sx0는 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게 돼요. 요 라하 부등식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를 이제 제외를 하고 입실론이 1보다 작은 경우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요 값은 결론적으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실론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정확하게 써주기 위해서 when
입실론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입실론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그리고 n이 이 x0가 거의 1에 가까운 경우에는 ln x0분의 ln 입실론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캐피털 N 값은 당연히 요 값보다 크니까 이 캐피털 N 값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입실론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1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그냥 다 된다고 했죠. 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예제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별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n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동시에 수렴하도록 하는, x에 인디펜던트하게 동시에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n 값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즉 is there small n such that 이 small n이라는 것은 sufficiently large가 되겠죠. 보통 such that 이 snx-sx의 값이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for all x. 자, for all x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x0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값에 그 x0에서의 snx0와 sx의 값이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n을 선택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n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n을 충분히 크게 잡아주면은 x를 어떻게 선택을 하더라도 snx와 sx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이런 n을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n, 여기 있는 n은 인디펜던트 하겠죠. 요 x에 인디펜던트한 n을 선택을 해줄 수 있느냐. 자, 이게 질문인데 대답은 이 앞에 그러니까 앞에 예제에서요. 앞에 예제에서 대답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실 이 앞에 있는 것에 함수열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자, 1, 1.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자, S1은 어떻게 됐느냐? S1은 SNX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X의 N승이죠. 그러면은 N이 1인 경우에는 그냥 X가 돼요. 자, 그러면은 0과 1 사이에서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 콜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0과 0,0과 1,1을 잇는 직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S1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S2는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의 그래프니까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리고 물론 1에서는 x의 제곱도 1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점점 1로 갈수록 함수 값은 1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S2고, 자, S3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보다 좀 더 밑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S3가 될 거예요. S4는 더 밑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S5는 더 밑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건데, 자, 점점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가 sx 이퀄 제로, 제로 펑션으로 점점 접근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써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제로 펑션이니까 snx0-sx의 값을 그래프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모든 x에 대해서 snx-sx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입실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다 이 입실론 밑으로
그래프가 들어와야지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이 1에 가까운 값에서는 거의 이 입실론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러한 n이 이 x의 인디펜던트한 n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잘 써보면은, 자,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은 이것을 우선 입실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n이 x에 반드시 디펜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입실론은 2분의 1이라고 둡시다. 그리고 이 점 xn을 다음과 같이 1부터 2분의 1의 n분의 1승, 자, 요 사이에서 잡아옵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2분의 1의 n분의 1승은 어쨌든 n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 우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n분의 1승은 2분의 1의 0승으로 가요. 그 값은 1로 가긴 하는데, 어쨌든 n이 자연수의 값을 갖는 동안은 이 값은 결국은 1보다는 스트릭트하게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xn을 추출을 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xn을 선택을 해와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 점에서는 sn x-sx 값이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 전체적인 차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n 값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오면은 각각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sn xn sxn 요 값의 차가 정확하게 xn의 n승, 자, 요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xn은 2분의 1의 n분의 1승이니까 양변에 n분의 1승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양변에 n승을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값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2분의 1을 입실론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요 값은 입실론보다 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there exists no n. 자,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어쨌든, 자, 요것을 입실론보다, 요 두 값의 차가 입실론보다 크도록 하는 어떤 xn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요 값이 모든 x에 대해서 2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이러한 n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n이 x에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게 바로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의 아이디어인데, 자, 그래서 이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2교시 때는 좀 더 쉬운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유니폼 컨버전스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는 먼저 the sequence of function, 자, snx가 converges uniformly to function sx on interval I. 자,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if, 먼저 요번에 앞에서 포인트 와이즈에서는 점을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입실론이 먼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for given every라고 할까요? every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capital N, natural number n이 존재를 해서 이 경우에는 이 n은 입실론에만 위존하는 n이 존재를 해서 such that Sn x-sx 값이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whenever 스몰 n이 캐피탈 n보다 클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캐피탈 n을 잘 선택을 해주면은, 자, 그러니까 입실론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캐피탈 n을 잘 선택을 해주면은 이 snx-sx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리고 그것은 x를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간에 자동으로 작아지게 된다. 자, 이게 유니폼 컨버전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n 값은 당연히 x에 인디펜던트하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 유니폼 컨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동시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점에서도 당연히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 컨버지 하면은 자, 이것은 포인트 와이스 컨버전스를 만족을 해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시에 수렴을 하면은 각각의 점을 보면은 각각의 점에서도 수렴을 하겠죠. 근데 각각의 점에서 수렴을 한다고 해서 이 앞에 예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점에서 수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시에 수렴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예제를 살펴보면은 자, 요 S n의 예제가 바로 자, 이것은 어쨌든 제로 펑션으로 수렴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 1 근처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수렴을 하고 그리고 비교적 이 0 근처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 유니폼 컨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른 속도로 수렴한다. 자,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 하면 포인트 와이스 컨버전스는 만족하지만 포인트 와이스 컨버전스 한다고 해서 유니폼 컨버전스 하지는 않다. 자, 이러한 사실이 성립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를 어떤 기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자, 만약에 어떤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래서 첫 번째 유니폼 컨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만약에 snx라는 게 sx라는 그런 함수로 유니폼 컨버지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그리고 s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sx를 x의 입실론 스트립을 생각을 해보면 즉 두께가 입실론인 이 2 입실론인 스트립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sx를 위로 입실론만큼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키고 요 sx를 아래로 입실론만큼 평행 이동시킨 자, 요런 두 개의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하학적으로 이 스몰 n 값이 충분히 클 때 이
SN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 SNX의 그래프가 요 두 개의 점선으로 이루어진 띠 사이에 들어온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의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서 이해를 한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지만 유니폼 컨버전스가 아닌 경우로 이제 그림으로서 이해를 하면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물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도 각각의 점에서 리미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리미트 펑션 sx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미트 펑션 sx의 이제 그래프를 sx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그것의 이 입실론 스트립, 즉 sx 플러스 입실론 그리고 sx의 마이너스 입실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 하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x0라는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점에서 그러면은 이 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n을 충분히 크게 만들면은 이 sn x의 그래프는 자, 이 x0에서는 이 입실론 스트립 즉 sx 플러스 입실론과 sx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만 근데 유니폼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딘가는 이렇게 입실론 밖으로 벗어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부분 x0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입실론 사이에 들어오죠. 하지만 어딘가 이렇게 벗어나는 점이 존재를 한다. 반드시. 자,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x1이라고 하면 이 x1에서는 x1 sn x1 요 차가 입실론보다 크게 되겠죠. 이런 점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 이것을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이지만 유니폼 컨버전스가 아닌 그 그래프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